그런데 이 회장님의 루틴한 일상도 완전히 무너지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래요.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아무래도 회사에 이제 수장이니까 회사에 뭔가 좀 문제가 생겼거나. 경제 대통령, 통일 대통령, 기호 3번 정주영입니다. 아, 대선배. 맞아. 맞아. 맞네. 아, 자, 후보들의 면면이 근데 그 짱짱한 두 분이 너무 앞에 또- 짱짱한. 앞에서 두 분은 이제 뭐 네. 정치 초년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치 구단하고 경제 구단하고 맞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후보들이 다 너무 쟁쟁하죠. 그러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후보더라고. 그런데 이때 정주영 회장의 나이가 78이에요. 네. 와,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진짜 연세가 많으셨는데. 그때는 와. 1992년도. 어휴. 이때 78은 진짜 뭐 90에 가까운 나이였던 거죠. 그렇죠. 너무 나이가 많죠. 네. 자, 왕 회장님은 왜 갑자기 정치판에 발을 들이게 된 걸까요? 때는 바야흐로 전두환 신군부가 막 들어섰을 때였어요. 현대자동차를 내놓든지 현대중공업을 내놓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오. 그냥 느닷없이 왜 갑자기 내는 거야? 그럼 이걸 누구한테 주라는 거예요? 나라에 어떤 상황입니까? 나라에 환호하라는데. 혹시 국보위라고 들어보셨는지 국보위. 모르겠는데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피살됩니다. 아, 그리고 나서 전두환 장군이 전국 비상계엄을 발동한 상태에서 대통령 자문과 보좌를 담당하겠다고 세운 기관이 이제 국보위인데요. 정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 선포하여 북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고 사회 질서를 회복하고 국가의 안전 기반을 구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전두환 정권은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우리가 경제 성장이 멈춘다라는 위기의식이 팽배한 이때를 기회 삼아 이 자금을 더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기업들한테서 성금을 걷어들이는 겁니다. 성금의 형식으로 이 돈을 받아오는데 대표적인 예가 이제 새마을 성금인 네, 거죠. 새마을 성금. 그리고 이렇게 걷어들인 돈이 1,500억 정도라고 1988년 기준 1,500원이라는 건 줄 알고. 저도 깜짝 놀랐네요. 1,500원 좋죠. 네, 깜짝 놀랐네. 1,500억 원 정도라고 이제 88년 11월에 보도가 됩니다. 이때 현대 측에서 바친 헌납금이 한 300억 정도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청문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일회재단과 새세대 유경의 새세대 심장재단 등등으로 해서 약 한 100억을 냈어요. 네. 예. 그리고 새마을 성금으로 또 한 74억 냈습니다. 네. 이 금액을 내셨죠. 네. 7년간이니까요. 네. 그럼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기억이 안 됩니까? 기억 안 됩니다. 뭐 지나간 일은 자꾸 잊어버리면 살라고 했습니다. 예. 예. 그 45억 원을 기부한 뒤에 어떤 후회를 해보셨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까? 내면은 잊어버려야지 후회해서 뭘 합니까? 후회 안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대그룹 앞으로 어마어마한 세금이 추징이 돼요. 현대그룹의 추징세액은 합병 과정에서 생긴 수천억 원대의 자본 이득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그룹의 추징세액은 사상 최대 규모인 1,000억 원대가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그룹은 특히나 세무조사하고는 되게 깊은 악연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특별세무조사는 91년이었어요. 물론 명분은 재벌의 소유 분산과 부의 세습을 막겠다는 것이었는데요. 당시 정 회장이 정부 정책에 사사건건 맞서던 때였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정 회장이 대선에 출마 안 되더라. 미리 세무조사를 통해서 이걸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문들이 이제 돌아서 사실은 이거 일부러 현대를 조준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국민이 국민당의 기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음해는 더 크고 더 심할 것이다. 현대는 지금 내가 추리할 때는 대선 전까지 망하게 될 겁니다.
결국에 나중에 정주영 명예회장이 됐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 세무조사가 정치 탄압이었다라고 해서 소송을 걸어요. 그래서 취소를 하는 소송을 걸고 승소 판결을 받고 보상을 받게 이릅니다. 보상은 많이 받았나요? 1,200억 정도 1,200억 정도 네, 받았죠.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진짜이죠? 경제학과라서. 그렇죠. 그래서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안 되겠다. 그까짓 정치 내가 하고 말지. 뭐 이런 심경이지 않았을까요? 너무 당하니까. 네네. 한 20억, 30억 이렇게 냈습니다. 50억. 그리고 아주 마지막에 낸 것은 100억까지 내고 그만뒀습니다. 나는 그 정경유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정당을 만들면은 모든 힘을 기울여서 정경유착에 완전히 고리를 끊을 겁니다. 근데 공약이 굉장히 획기적이었어요. 공약이 뭐였을까요? 나는 집권하면 아파트 값을 반드시 현재의 반값으로 공급할 것입니다. 아파트 반가? 이건 지금 나오면 좋겠다. 난리 나죠. 지금 나오면 진짜. 와, 반가? 자, 바로 그 획기적이었던 공약. 반값 아파트였습니다. 와. 거기에다가 정주영 회장은 이런 공약까지 걸어요. 나의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겠다. 전 재산? 네, 전 재산. 재산이 얼마? 궁금하시죠? 1992년 대선 당시에 정주영 회장의 재산이 한 4조 정도 됐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도면? 지금이면 한 10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그때 이제 9위였고 1위가 빌 게이츠, 그때도 2위가 워런 버핏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워런 버핏 할아버지 진짜 대단하시다. 진짜. 자, 1992년 정계 입문을 선언하자마자 전국구 국회의원에 바로 당선됩니다. 지금 이제 전국구라는 말을 안 쓰죠. 비례대표라는 말을 대신 쓰고 있는데 정 회장이 창당한 통일국민당은 총선에서 31석을 얻어요. 사실 원래 목표는 20석이었대요. 왜냐면 이제 20석을 넘겨야 원내 교섭단체에 들기 때문에 20석을 넘기는 거였는데 무려 31석을 얻으면서 단숨에 제3정당이 된 거죠. 대선 때 정 회장이 창당한 통일국민당 당원만 1,200만 명.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선에서 1,200만 표 얻잖아요. 100% 당선이죠. 당선이죠. 100% 당선이에요. 당원이 1,200명. 진짜. 무조건 당선. 그러니까 어땠겠습니까? 야, 이거 충분히 승산 있다. 그치. 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저라도. 네. 나는 타고난 건강과 부지런을 함으로써 그동안 경제에 얻은 경험을 토대로 나의 모든 능력을 경제의 발전에 바치겠습니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낙선하신다면 그래도 정치를 계속하시겠습니까? 정치는 물론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 떨어진다는 건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을 안 해봐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한간에 굉장히 해괴한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아, 그거 들었어? 정주영 회장 기저귀를 차고 유세 다닌대. 기저귀만 차면 다행이다. 아예 양복 바지를 몇 벌씩 가지고 다닌다던데. 얼마 전에는 수영하다가 졸도도 했대. 당시 정 회장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78. 78이죠. 김영삼 후보가 그때 65, 김대중 후보가 그때 69. 다 60대였어요. 그때 진짜 현장에 계셨죠? 누구 뽑았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저요? 아까 건강검진표 여러분들 확인하셨죠? 네. 정주영 회장이 건강검진표를 신문에 공개한 것도 바로 이때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아이, 참. 그리고 보란 듯이 달리기 행사에도 참여를 해요. 그 연세 정 회장님이 1.4km 마라톤을 완주했다. 이런 소문이 돌아? 그러면 눈에 넣는 이 그냥 보여주겠다 이런 말씀이시죠.